우리나라는 면적으로만 따지면 미국의 한 개 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물론 남북한을 합쳐도 캘리포니아주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배우겠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인류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그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한 나라가 돈이 많은 것도 군사력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문화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실현되기를 원한다. 요즘 더욱 와닿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23권 백범 김구입니다. 제1장 개구쟁이 창암. 아내가 아기를 쉽게 낳지 못하자 김순영은 사람들의 말대로 소의 길말을 머리에 덮어쓰고 지붕에 올라가서 소의 울음소리를 크게 냈다. 이렇게 해야 순산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늦여름의 어느 날 밤, 김순영의 아내 광락원은 아기를 낳기 전 심한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기를 낳지 못하여 산모나 아기가 모두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여러 가지 약과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던 터였다. 김순영의 노력 덕분인지 그의 아내가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자 큰 울음소리를 내며 가까스로 아기가 태어났다. 1876년 8월 29일 한밤중을 막 넘긴 때였다.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너무 커서 쉽게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 아기가 바로 백범 김구다. 텄골이라고 불리던 기동은 황해도 해주에서 한나절이나 걸어가야 다다를 수 있는 팔봉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그만 마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고생시킨 창암은 태어난 뒤에도 부모의 애를 먹였다. 가난한 탓에 제대로 먹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는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계속 울어댔다. 어머니는 배가 고파서 울어대는 아기에게 빈 젖꼭지를 물리다 못해 차라리 아기가 죽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할 지경이었다. 할 수 없이 밤이 되기를 기다려 아버지가 어린 창암을 안고 온 동네를 다니며 동냥젖을 먹였다. 낮에는 아낙네들도 일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에는 곡식을 묽게 쏜 암죽을 먹였다. 이렇게 간신히 굶어 죽기를 면한 창암은 서너 살 때 또 고비를 맞았다. 천연두를 어찌나 심하게 앓았는지 온몸이 빨간 부스럼퉁이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병이지만 그때만 해도 천연두에 걸려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 창암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에 굵은 마맛자국이 생겼다. 어릴 때의 창암은 심한 개구쟁이였다. 하루는 부모님이 모두 일을 나가시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마침 엿장수가 집 앞으로 오면서 외쳤다. 엿사시오! 맛있는 엿사시오! 창암은 침이 꼴깍 넘어갔지만 돈 한 푼 없었다. 깨어진 놋그릇이나 부러진 숟가락을 가져오면 엿을 많이 준답니다. 엿사시오! 엿! 창암은 불이 나게 부엌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멀쩡한 숟가락 하나를 짓밟아서 두 동강을 내었다. 부러진 숟가락을 주어야 엿을 많이 받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창암은 부러진 숟가락으로 엿을 바꿔 실컷 먹었지만 나중에 아버지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어야 했다. 창암이네가 강령 삼거리로 이사하여 살 때의 일이었다.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창암을 놀려댔다. 해준 놈, 이 곰보야.
자기보다 두어 살씩 더 먹은 아이들이었지만 키가 또래보다 훌쩍 큰 창암은 겁도 없이 맞섰다. 그러나 나이도 어린데다가 혼자였으니 얻어맞기만 했다. 창암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맞은 것이 너무나 억울했다. 집에 돌아온 창암은 자기를 지켜줄 무기를 들고 다시 싸우러 나갔지만 이내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5살짜리 창암의 고집과 용기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창암은 어려서부터 힘이 센 아이들 앞에서도 비굴하게 굴지 않는 성품이었다. 또한 글재주도 뛰어났다. 8살 때는 한글을 익혀 이야기책을 읽었으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배워 천자문도 거의 뗐다. 이 무렵 창암은 늘 궁금하게 여기던 것 하나를 아버지에게 물었다. 우리 집안 어른들은 왜 갓을 쓰지 않습니까? 강 씨나 이 씨네 어른들은 모두 갓을 쓰고 다니던데요. 그들은 양반이고 우리는 평민이기 때문이다. 왜 그들은 양반이 되고 우리는 평민이 되었습니까? 아버지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들의 집안에는 진사가 서너씩이나 있는데 우리 집안에는 진사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진사는 어떻게 됩니까? 한문 공부를 많이 해서 선비가 되고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면 된다. 사실 김구는 안동 김씨로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자손이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의 조상이었던 김자점이 반역죄를 저질러 먼 친인척까지 화를 입게 되자 안동 김씨 집안은 황해도 해주로 피신해온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집안의 어느 할아버지가 자식의 결혼식 날 갓을 쓰고 사돈을 맞이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양반들이 할아버지의 새 갓을 빼앗아 찢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신분이 낮은 상민이 건방지게 갓을 썼다는 게 이유였다. 창암은 이야기만 듣고도 분해서 눈물이 나왔다. 글 공부를 열심히 하여 꼭 진사가 되고 출세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때부터 창암은 서당에 보내달라고 아버지를 졸랐다. 창암인의 가족은 7살 때 텃골로 다시 이사 왔는데 마을에는 서당이 없었다. 이웃 마을에 서당이 하나 있었지만 거기는 양반집 아이들만 가르치는 곳이었다.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고 싶은 창암의 간절한 소원은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다. 창암아, 선생님께 절을 올려라. 하루는 아버지가 이생원이라는 선비를 데려와서 창암에게 인사를 시켰다. 창암은 선생님께 절하면서도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다. 어려운 형편을 무릅쓰고 아버지가 사랑방을 서당으로 마련하고 훈장을 데려온 것이었다. 창암은 새벽같이 일어나 가장 먼저 준비하고 멀리서 오느라 늦는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이렇게 정식으로 글 공부를 시작한 것은 창암이 11살 때였다. 하지만 첫 선생님인 이생원과는 5달 만에 헤어지게 되었다. 창암은 너무나 속이 상해 며칠간 밥도 안 먹고 마구 울었다. 그 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는 바람에 집안은 더욱 가난에 쪼들렸다. 창암은 집안일을 돌보며 혼자 힘으로 글 공부를 계속하면서 2년 남짓을 보냈다. 창암이 다시 서당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아버지의 건강이 좀 회복되고 가정 형편도 나아진 13살 때였다. 텃골에서 4km쯤 떨어진 학골에 정문제라는 선비가 서당을 열고 있었다. 창암은 그 서당에 가고 싶어서 아버지를 졸랐지만 아버지는 난처해했다. 그런 이름난 서당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가정 형편은 겨우 끼니를 때울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암은 단념하지 않고 아버지를 졸라댔다. 아버지는 궁리 끝에 학골로 정문제를 찾아가 딱한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정문제는 흔쾌히 말했다. 내일부터 창암이를 우리 서당에 보내시오.
재주 있는 아이를 가르치는 기쁨을 어찌 돈과 바꾸겠소. 이리하여 창암은 다시 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기뻤던지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먼 길을 달려갔다. 창암의 글재주와 열성이 남달리 뛰어남에 감탄한 정문재는 기본 학과인 통감, 대학 외에도 당나라 시와 과거를 보는 데 필요한 글도 가르쳐 주었다. 이윽고 정문재는 창암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번 과거 시험에 창암이를 보내봅시다. 16살이 된 창암은 며칠 뒤에 열리는 과거를 보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해주로 가게 되었다. 그래, 자신이 있느냐, 창암아. 아버지의 물음에 창암은 말없이 싱긋 웃어 자신의 각오를 나타내 보였다. 하지만 꿈에 부풀었던 창암은 막상 과거를 보는 날 큰 실망을 하고 말았다.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글 잘하는 사람을 가려 뽑는 줄 알았던 과거가 권세와 돈으로 부정하게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부자들은 돈으로 선비의 글을 사서 급제하고 높은 관리가 시험관에게 편지 한 장만 보내면 그 아들은 무식쟁이라도 진사가 되는 것이었다. 글과 글씨도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창암의 가슴에는 이미 과거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창암은 앞으로는 글 공부를 그만두고 돈이나 벌어야겠다고 말했다. 잘 생각했다. 그러면 풍수질이나 관상 공부를 해봐라. 풍수에 밝아 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그 자손들은 저절로 복을 누리고, 관상을 잘 보면 장래의 일을 미리 내다보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돈도 생길 테니까. 창암은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 마의상서라는 책을 구했다. 그것은 바로 풍수지리와 관상 보는 법을 설명한 책으로 흥미로운 내용들로 가득했다. 꼬박 3달 동안 틀어박혀 책을 읽고 연구한 창암은 비로소 거울 앞에 앉았다. 가장 먼저 자신의 관상부터 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얼마 후 창암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관상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맛자국이 듬성듬성 찍힌 둥그런 얼굴은 어느 한 구석도 좋은 곳이 없었다. 평생을 가난하고 천하게 살아갈 상이었다. 과거장에서 맛보았던 것보다 더 큰 절망감이 창암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한숨만 내쉬고 있던 창암의 머릿속에 마의상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얼굴 잘난 것이 몸 튼튼함만 갖지 못하고 몸 튼튼한 것이 올바른 마음만 갖지 못하다. 용기를 얻은 창암의 눈에 생기가 되살아났다. 못생긴 얼굴이야 어찌할 방법이 없었지만 올바른 사람이 되고 못 되고는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때부터 창암은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팽개쳐버렸던 공부를 다시 하기로 했다. 마음을 닫고 가꾸려면 역시 책을 읽고 그 속에서 선인들의 덕과 지혜를 배우는 수밖에 없었다.